자, 알리와 조 프레이저, 그리고 SES와 핑클, H.O.T와 잭스키스, 손오공과 베지타. 자,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? 바로 같은 목적 의식을 갖고 서로 때로는 협력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면서 서로를 발전시켜온 사이, 바로 라이벌입니다. 자, 이번 주 위클리 점프볼. 자, 바로 이런 농구계의 라이벌을 두고 이야기할까 하는데요. 자, 제 옆에는 서정환 기자와 곽현 기자 나와 계십니다. 자, 오늘 주제를 놓고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. 라이벌 하면은 역시 앞에 말했던 대로 경쟁자도 되고 동반자도 되면서 또 그러면서 뜨거운 명승부를 펼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국 농구에 이런 라이벌이 없다는 인식이 많은데요. 자,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. 자, 먼저 이 패널이 생각하는 이 라이벌전의 정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팬들이 진짜로 인정하고 보고 싶어야지 라이벌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뭐 프로농구에도 라이벌전이 있다고 하는데 뭐 SK, KT, 통신사 라이벌,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이거는 뭐 그들만의 라이벌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. 팬들이 저 팀한테 절대 질 수 없다 이런 감정이 있어야 라이벌인데 SK랑 KT는 직원분들만 좀 그렇게 피가 튀는 것 같아요, 사실. 그리고 뭐 서울 라이벌 삼성, SK다 하는데 지난 14일에 뭐 잠실에서 경기를 했는데 3,519명 왔어요. 이 정도 가지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라이벌 하면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많이 붙이잖아요. 뭐 그렇죠. 통신업계 라이벌, 가전업계 라이벌, 생명업계 라이벌, 뭐 별의별 라이벌들 다 있는데 뭐 항구 라이벌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. 인천하고 부산하고. 근데 이 팬들이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.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? 일단 뭐 라이벌 하면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. 진정한 라이벌을 하면은 일단 좀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돼요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모기업의 입장이 먼저 고려가 되다 보니까 좀 어거지로 붙인 게 사실 많고요. 그래서 좀 지역 감정 같은 게 좀 적절히 섞여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뭐 국가대표 축구 일본이랑 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? 그게 사실 뭐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역사적으로 두 국가가 이렇게 반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스포츠로 푸는 거거든요. 아니면은 뭐 보스턴 셀틱스랑 LA 레이커스는 뭐 최다 우승을 놓고 다투는 뭐 전통이 있고, 근데 사실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좀 자기적으로 붙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뉴욕 닉스와 브루클린 네츠 최근에 이제 라이벌 관계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또 지리적으로 인접한 뭐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곽현 기자가 봤을 때도 좀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? 예,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. 일단은 저는 좀 그 스타 플레이어들의 좀 부재가 라이벌 관계가 좀 없어지는 그런 데도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선수들의 그런 인식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좀 소프트해진 느낌이에요. 조금 뭐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라이벌전을 좀 만들어주려고 해도 선수들이나 조금 그 관계자들이 좀 기피를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선수들보다 감독들이 좀 스타가 되는 요즘 그런 추세가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그 라이벌 관계를 좀 약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전에 뭐 곽현 기자 말했듯이 스타들이 있는 팀들, 그러니까 이충희와 김현준의 뭐 그렇죠. 현대 삼성, 또 연고전이자 고연전, 정기전, 뭐 그런 라이벌들이 이제 바로 떠오르고 있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한국 농구 최고의 라이벌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사실 뭐 연고전을 많이 꼽는데 옛날에는 대단했지만 지금 대학 판도에서는 경희대랑 중앙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연고전이 최강전이라는 의미는 좀 퇴색이 된 게 사실이에요. 정기전에서는 물론 두 학교가 열기가 대단한데 재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대학리그에서 연세대 홈 경기 때는 고려대랑 하는데도 뭐 1,000명도 안 왔거든요.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저는 오히려 그 고려농구에서 경복고랑 용산구가 진정한 의미의 라이벌이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면은 지난 쌍년기에서도 그 객관적인 전력상 경복고가 훨씬 막강했거든요. 근데 그 허운 그 허재 감독의 차남이 그 29점을 넣으면서 객관적인 전력 열세를 뒤집고 이겼거든요. 라이벌이라면 이렇게 그 전력을 뛰어넘는 정신 자세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경복이나 용산이 우리나라 최고 라이벌이 아닌가 싶습니다. 과거를 통틀어서? 네, 그렇죠. 곽현 기자 어떠세요? 그 실업 시절에 뭐 삼성 현대가 굉장히 또 라이벌 매치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몰라요. 제가 농구를 볼 때는 이제 현대가 좀 세태를 해가지고 기아랑 삼성이 챔프전하고 그럴 때였는데 저는 이제 팀 얘기를 했으니까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그때는 뭐 굳이 라이벌로 엮지 않아도 굉장히 그런 매치가 되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. 프로 초창기만 해도 이제 강동희, 이상민 그런 포인트 가드 매치업이 있었고요. 또 이제 세대를 아울러서 이상민, 김수현 선수의 그런 라이벌 매치가 있었고. 근데 요즘에는 좀 점점 그런 그 라이벌 그 구도가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
뭐 최근에 들어서 뭐 전자랜드와 KT 같은 경우 붙을 때마다 그래도 명승부를 연출하고 있는데 네. 이런 팀들이 이 라이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? 타 종목의 예를 한번 들어봐서 생각해 본다면. 좀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준비하는 걸 물어보시네. 일단 제가 지난주에 배구 취재를 좀 갔다 왔어요. 배구가 요즘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인기 요인이 뭔가 좀 분석을 해보려고 갔다 왔는데 삼성화재랑 현대캐피탈이 라이벌이거든요, 배구에서. 근데 천안에서 그 천안이 현대 홈인데 하면은 유관순 체육관이 5,500명 정도 수용하는데 6,000명 가까이 온다 그래요. 입석을 뭐 500석 가까이 팔고 또 라이벌의 힘이 아닌가. 질문이 뭐였죠? 그러니까 그 둘이 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세요? 따져 그 예. 이 지역 라이벌이에요. 그 대전이랑 천안이랑 지역적으로 서로 안 좋거든요. 그런 거를 적절히 스포츠에서 녹여내지 않았나. 농구에서 그런 게 좀 필요하죠. 네. 그럼 라이벌이라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기고 넘어가겠다 뭐 그런 의식도 그렇죠. 필요할 텐데 네. 오늘날에는 서로 좀 좁아졌다고 해야 되나요? 스몰 월드가 되면서 선수들도 이제 프로 선수들도 이적을 생각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눈치 보고 그런 경향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? 저희가 아까 얘기하면서 네. 나온 얘기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라이벌을 만들어 주려고 해도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은 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. 왜 우리가 라이벌이냐? 괜히 우리 좀 상대에 대해서 선전포고 한번 해달라 그러면은 왜 상대 그 분위기 기분 화를 돋굴 일 있냐? 이러면서 이런 걸 꺼려다 보니까는 저희 맥이 빠지는 거죠. 그렇죠. 그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어떤 스타 선수가 그 이적을 했어요. 그래서 친정팀이랑 첫 경기를 해서 그 팬들은 좀 친정팀에게 한 복수 이런 거를 좀 원했는데 그 선수가 또 잘했어요. 근데도 뭐 밋밋하게 인터뷰룸에서 뭐 최선을 다했다 이러고 마니까. 그쵸. 근데 또 인터뷰룸 나와서 보니까 그 팀이라서 이를 악물고 했다 이렇게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. 일단 그렇죠. 그런 얘기를 좀 조심스러워하고 예의 바르게 보이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것들. 이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는 그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상대 뭐 때에 따라서는 도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기면은 정말 뭐 상대 좀 보란 듯이 좋아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점잖다 보니까는 이거 라이벌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좀 뻔뻔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면이 아쉽습니다. 안타깝죠. 그래서 예를 들어 KT와 SK도 처음에 좀 분위기를 돋아줬을 때 그렇죠. 막말로 둘이 싸우고 한번 멱살도 잡아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. 너무 얌전하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라이벌이라는 말 쓰기도 좀 무색해진 것 같아요. 또 라이벌이라고 하면 플레이오프에서 또 한번 탁 붙어줬어야 되는데 네. 둘이 또 붙은 적도 없고 그렇죠. 생각해보면 삼성과 SK도 안 붙었죠. 플레이오프에서 아직까지. SK가 너무 저기 못 올라가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일이 없었죠. 그러니까 라이벌이라고 붙여주기엔 좀 부족한 요소들이 있지 않나. 제가 그 여자 농구를 얘기를 하자면은 요새 그 우리은행이 또 1위로 올라오고 있고 신한은행이 지금 2위 아니겠습니까? 상당히 좀 둘이 어색한 사이인데 굉장히 둘이 스토리 라인이 재밌어요. 왜냐면은 우리은행의 감독인 유성우 감독 그리고 전주원 코치가 그 전 팀이 신한은행에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독 간의 라이벌 이게 굉장히 구도가 되는데 그 신한은행이 좀 굉장히 싫어합니다. 왜냐면은 네, 언제 우리은행이 뭐 항상 꼴찌를 다투는 팀이었기 때문에 또 코치들을 뺏어왔기 때문에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. 그리고 임달식 감독님도 굉장히 좀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본인보다 이제 훨씬 밑에 있던 코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저희가 좀 주위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. 근데 올 시즌은 우리은행이 벌써 2승 1패죠. 상대 전적이 1승 1패인가? 예, 신한은행 2승 1패를 앞서 있고요. 네. 우리은행이 한 번 이겼었는데 그 한 번도 굉장히 조금 그 좀 치욕적인 패배였죠. 예. 앞으로 계속 붙이면 재밌겠네. 얘네들. 붙이고 싶은데 예, 지금 뭐 본인들만 조금 더 도와주신다면은 많이 잘 붙여보겠습니다. 붙여. 네. 붙이고 싶어요 저는. 자, 이렇게 생각했을 때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스토리라인이 돼야지 라이벌이 되잖아요. 그렇죠.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라이벌전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라이벌 의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 제가 일화를 알려드리면은 그 우비스의 외국 선수 라틀리프 있잖아요. 네. 그 친구가 미주리 대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일부러 도발하려고 캔자스 대학교랑 미주리랑 106년 라이벌이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 인터뷰할 때 제가 캔자스 모자를 쓰고 갔어요. 이 친구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. 모자 안 벗으면 인터뷰 안 한다. 그래서 모자 벗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좀 의식을 하려면 일단 좀 전통이 좀 쌓여야 돼요.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뭐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그 청주 SK랑 대전 현대 시절에 뭐 두 팀이 뭐 리그에서 우승도 다퉜고 지역도 라이벌이고 해가지고 관계가 형성됐었는데 그 두 팀 다 현재는 뭐 충청도에 팀이 없지 않습니까? 이적하고
그래서 좀 생길만 하면 없어지고 하니까 좀 그런 걸 관계 지속을 위해서는 저는 KBL이 뭐 컨퍼런스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역 팀끼리 자주 붙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저도 그 전통 얘기가 나와서 좀 생각이 났는데 KBL은 그 전통을 좀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너무 많거든요. 그것도 보면은 제주야. 네. 보면은 그 혼혈 선수들도 3년이 넘어가면은 다른 팀으로 옮겨야 되고 이건 전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. 외국 선수들도 3년이 넘어가면은 재계약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통을 좀 막게 하는 그런 좀 인위적인 그 전력 평준화죠. 그런 것 때문에 그 라이벌이 좀 되려고도 하다가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좀 막지 말고 좀 놔둬야 되지 않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금은 이제 디자인 팀으로 옮기신 김희경 차장이 이제 프로농구 초창기에 네. 인위적으로 라이벌을 붙인 적이 있어요. 홍구정 라이벌, 뭐 마케팅 라이벌 그런 식으로 붙여봤었는데 구단에서도 좀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받아들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좀 네.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맨날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. 지금은. 네. 아,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선수들의 의식은 좀 바뀌어야겠죠. 그것도. 그 또 재밌는 사건이 또 작년 챔프전 때 양희종 선수와 그 윤호영 선수의 그런 설전 아니었겠습니까? 그것도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두 선수가 또 라이벌 구도가 또 될 수 있는 포지션도 비슷하고요. 근데 어른들이 되게 싫어했다면서. 네, 그게 또 두 선수들도 조금 이제 나중에는 됐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팬들이나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그 흥미로웠거든요. 서로 이게 선을 지키지 않는 선에서 도발도 하고 또 그런 게 또 챔프전의 묘미인데 그런 걸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. 저는. 네, 관계자들 좀 뭐 버르장없는 놈, 뭐 버르장없는 놈 그렇게 하면서 좀 네. 안타까워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서영 기자 보시기엔 어떠세요? 좀 잘 까잖아요 그런 거 버르장없는 거. 이 얼마 전에도 뭐 문태영 선수랑 양희종 선수랑 좀 충돌이 있었는데 네, 저는 그런 거 필요하다고 많이 서로 까기를 바랍니다. 네. 하여튼 결론은 감독들이 사실 선수 라이벌을 붙이려고 해도 결국 감독이 출전을 안 시키면 끝이거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뭐 욕심낸다 그러고 개인 1대1 매치업에 욕심낸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독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할 테고 또 구단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좀 도발을 즐겨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네요. 네. 요즘 세상에 너무 착하면 안 되거든요. 나쁜 남자가 유행입니다. 네, 곽현 기자가 한때 나쁜 남자로 또 농구에 찍혔었는데 네. 요즘 좀 착해져서 아쉬워요. 네. 더 나빠지겠습니다. 네, 많이 좀 갉아주시고 네, 서영 기자도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농구계 전체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 지난 시즌에 그 최진수가 오세근 블락한 다음에 오세근이 덩크하고 어깨 팍 치는 거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거 좀 나와줘야 돼요. 그러니까 저도 되게 황당했던 게 김민수와 양희종 간의 그 신경전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양희종 선수의 도발 그 행위에 대해서 한 KBL 고위 관계자가 저런 건 못하게 아예 사전에 징계를 내려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KBL이 착해질 것을 강요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.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싶다면은. 그러니까요. 어느 정도는 그 엔터테이너가 된다는 말 얘기 아까 했었는데 WWE가 뭐 쇼지만은 그게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던 게 그런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은 그 팬들을 열광시킬 수 있었던 그런 쇼맨십 아니겠습니까? 네. 뭐 한국 농구 선수들도 그런 좀 NBA 좀 많이 좀 보시고요. 영화도 좀 많이 보시고 좀 그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러니까 라이벌 관계가 사실 기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. 근데 잘못 사용하면 완전 망하는 경우가 이제 작년에 서장훈 기자가 취재했던 그 이종현과 박인태의 경우, 뭐 그런 경우는 정말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갈 수 있는데. 뭐 어때서? 근데 그런 게 자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마침 박인태 선수도 연대 갔기 때문에. 그렇죠. 네. 앞으로의 매치업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근데 저희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저희도 좀 많이 붙여야죠. 네. 열심히 하십시오. 네. 자, 위클리 점프볼 저희가 오늘은 라이벌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자, 두 분 기자들의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로 이 프로농구 출범 15년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라이벌이 없다는 것, 이것은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저희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에 통감을 하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또 많은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프로농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위클리 점프볼 저희가 준비했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. 자,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점프볼 많이 찾아주시고요. 연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21일 날 개막하는 농구대잔치에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점프볼 손대범이었습니다.